2020년 내 인생의 귀인은 누구일까요? 나를 도와줄, 기회를 잡게 해줄 누군가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2020년 내 인생의 귀인은 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내 인생을 바꿔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죠. 과연 2020년 내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타로를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약간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내 인생의 귀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타임코드를 적어 두었으니 거기를 클릭하셔서 바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 휴방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마감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편집자로 책을 만들다가 이번에는 좀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을 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마감은 계속 다가오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타로를 보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서 방송을 쉬고 집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일만 했습니다. 밖에 못 나가서 그런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마감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마감이 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삶이랑 타로 카드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의 실리이긴 한데 광대에서 세계로 가는 것처럼 마감에서 마감으로 계속 오가는 느낌이에요. 빨리 그래도 책이 나와서 그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실은 편집자로 일하면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책이 새로 나와도 그렇게 막 설레고 그런 건 없었는데 제 책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잡담이 길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일 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는 시기가 있죠. 2020년 한 해 동안 1번 분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점을 바꾸게 해줄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요, 나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나타난다고 해요. 보시면 마녀가 잠깐 동안에 잠을 자고 있어요. 영원한 잠은 아니죠. 이런 것처럼 때로는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혹은 불안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쉬어야 할 때도 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더 가깝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더 지쳐서 목표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적절한 순간 쉼을 주기 위해 나타난다고 해요. 그게 나를 주저앉히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 나를 끌어주기 위해 때로는 내 호흡을 낮춰주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나에게는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또한 자기 통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꽤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려고 애쓰고 좀 잘해주려고 애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성은 따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예민한 사람, 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고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 2020년 나의 귀인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 사람을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시면 마녀가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죠. 엎어진 잔들을 보면서요.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 하고 너무 빨리 낙담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때 필요한 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많이 다그치기보다는 잠깐의 휴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나에게 휴식도 주지만 결국은 나에게 어떤 학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기회를 주게 된다고 해요. 펜타클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건 연애에 있어서의 도움보다는 나의 직업, 나의 일, 나의 공부에 관련된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나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잘 될 거다 하는 어떤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애정이 아주 깊은 사람인데요. 컵의 에이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이 사람은 마치 어머니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머니처럼 내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물론 어머니라고 해서 모두의 어머니가 이렇게 내 마음을 전부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고요. 꽤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남성보다는 여성, 오랫동안 나를 지켜봐온 사람,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거든요. 다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때로는 어떤 말로 나를 신경질을 나게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쉴 때 나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진 모르지만 늦은 밤 올해 이 사람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한 그때 이 사람의 전화, 이 사람의 목소리 혹은 내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로 나는 기운을 다시 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오래 있을 어떤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 가장 따뜻한 말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결국 2020년 나의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따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도 없고 그런 사람마다 귀인이면 이상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펜타클의 여왕이 나왔듯 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나를 달래주는 목소리마저 잃지 마시고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애정을 따스하고도 무한한 컵의 에이스의 애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번 분의 인생 응원할게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020년 2번 분의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과 만나는 상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 사람이 주는 기회는 확실하게도 하나의 케이크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에게 케이크를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나에게 직업적으로, 학업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사랑에 있어서도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기회가 약간은 두려워요.
너 할래 말래? 라고 묻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보통은 와 기쁘다 할게요 라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저 케이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독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 나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태도들은 특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해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주는 기회는 분명 달콤할 텐데 어딘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도 사실은 티격태격 다투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마녀들은 마술을 부리고 싶어 해요. 솥 안에 있는 단지에서 근사한 마법을 하고 싶은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비유로 봤을 때 아마 귀인인 사람은 지금 공부 중이시라면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 회사라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아주 근처의 팀, 거래처,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이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일 텐데요. 아마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크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걸핏하면 싸우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이 사람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뭘 할 기회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만약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학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못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2020년에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하는 분이라면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든지 딱딱 맞으면 좋을 텐데 조금 싸우게 될 거고요. 이렇게 티격태격 다투고 너는 왜 내 생각 안 해주느냐? 너는 왜 맨날 그러느냐 하다가 어쩌면 두 분은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개를 보면 이분은 이성분일 확률이 높고요. 물론 동성분일 가능성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는 싸우다가 결국 이 사람과 정이 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미운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네요. 이 사람은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도 굉장히 건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좀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맨날 싸우고, 나에게 양보를 좀 하면 어른답게 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가 아주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기회가 다소 좀 미심쩍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케이크 먹어도 되나? 이 케이크 내가 가져도 될까? 저 녀석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그런 미심쩍은 기회, 맨날 싸우던 누군가의 어떤 제안이 왔을 때는 꼭 받아들여 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어떤 고민 상담을 해보시면 오히려 이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를 펼쳐봤을 때도 역시 저는 학교나 회사 같은 어떤 내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그런 공간이 떠올라요. 타워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이 카드의 타워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마치 건축물처럼 단단한 어떤 공적인 기관 혹은 내가 공부를 하는 좀 더 엄숙한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함께 티격태격하고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런데도 신경을 쓰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항상 얄미웠지만 그 사람이 주는 기회가 나에게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히 나에게 귀인만이 아니라 애인도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니까요.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특히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인생에 있어 많은 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때가 있죠. 제 생각에는 3번 분에게 2020년이 그런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귀인의 운이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카드로 그렇게 방향이 일관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 귀인은 나에게 어떤 인생의 기회를 줄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마녀가 마술을 부리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마녀는 너무나 궁금한 표정으로 이 막대기들을 살피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준다, 청사진을 그려준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계획에 나도 모르게 말려들어서 나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얌전히 있는 사람이 화내면 정말 무섭다고요. 이런 사람은 인내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배울 만한 점도 많은 사람인데요. 웬만하면 화를 내지도 않고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니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베푼 사소한 친절 혹은 나에게 아주 사소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뻔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올 한 해 동안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나 할 수 있을 만큼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에게 큰 기회가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카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말이죠. 내가 만나게 될 귀인은 어쩌면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있고 또한 되게 칼 같은 면도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나보다 연상인 사람, 내가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청사진을 우리가 그려야 하지만 너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는 도움은 그래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죠. 이 앞에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다. 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나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앞에 뭐가 있을지 생생하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을지 우리보다 쉽게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려준 그림을 보고 우리도 강이 있으니 바다가 있으니 배를 띄워야겠다 하고 조금씩 내 계획을 실천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존경하던 선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옛 지인들과 함께 만날 일이 있다면 그런 장소에 나가보시는 것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시면 어떤 축하받을 자리라고도 하고요. 9월 혹은 봄, 9월이 아니면 봄 동안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 한번 가보시고요. 저는 이런 꽃다발의 카드가 나온 걸 봐서 우리가 꽃다발을 들고 갈 만한 장소 있죠? 어떤 사람의 공연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입학식, 졸업식 혹은 내가 축하받거나 누군가를 축하할 만한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실 거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건 잊지 마세요. 내가 베푼 작은 호의가 큰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예요. 그러니 다른 때보다도 평소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내 마음을 좀 더 따뜻하고 넓게 쓰는 것이 나의 새로운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니까요. 그 점 신경 쓰시면 2020년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나는 2020년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까요? 전체 카드로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것은 만약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았던 분이라면 올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기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 4번 분에게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기회로 완대의 여왕이 나왔어요. 완대의 여왕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을 기다리는 연애가 늘 많고요. 어디든 불려다니고 어디든 불러오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나의 좁았던 인간관계를 넓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나는 때로는 이 사람의 초대가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분들은 때로는 나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한데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좀 불러대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여태까지 운동 모임이나 스터디 모임 딱 두 군데만 다녔는데 이 사람 때문에 갑자기 모임이 6개, 7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거기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는 때로는 귀찮지만 정말로 소중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일을 참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곁에 있지만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눈을 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나는 현재 그 사람이 곁에 근처에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을 상황. 그런데 앞으로는 지겹게,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인지하게 되겠네요. 이 사람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끌어들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카드에도 이렇게 협력하는 카드가 나왔죠.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 나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내 미래에 도움을 주게 될 거고요. 나는 좀 귀찮더라도 이 사람이 부르는 모임,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좀 뛰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기회는 집 안에만 있으면 오지 않잖아요. 올해는 집 안에서 내가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사람을 언제 만나냐, 어떻게 만나냐는 카드에 바로 심판의 카드가 나왔네요. 내가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아니더라도 내 위치, 내 신상이 변하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부서에 있었을 때는 이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큰 회사에서 다니다 보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위치의 이동, 내 신변의 이동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나 김대리 교과장이었다면 비로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혹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 학교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였지만 잘 알지 못하던 누군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던 사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됨으로써 내가 인지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맨틱하게도 닷 카드가 나왔네요. 약간은 문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사람에게 닻을 내리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만난 사람은 2020년, 단순히 2020년의 나의 귀인이 될 뿐 아니라 오랜 우정을 쌓게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회인가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만약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거기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에 만약 초대를 받았다면 그 모임에는 부지런히 나가보세요. 올해는요, 집순이 집돌이의 때는 아쉽게도 아닌 것 같아요. 바깥에서 내 운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 점만 유념하시면 올 한 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귀인이라고 하면 어떤 긍정적인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인생의 전환기라는 것은 그렇게 상냥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운이 오려면 나쁜 운이 지나가야 하고 교운기라는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들다고요. 귀인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이 귀인이 여태까지의 내 삶을 전부 탈피하고 벗어나야 좋은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나는 약간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카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귀인은요, 시작부터 강렬하게 나에게 어떤 길을 알려줍니다. 고양이가 말해요. 이쪽 길로 오라고 말이죠. 난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렇듯 이 귀인은 내 인생에 있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 내가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 있었던 어떤 길, 그것도 굉장히 모험적인 길에 도전하도록 만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고, 기존의 법칙이나 기존의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지? 왜 남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지?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여태까지 내가 했던 대로만 했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들이 이 사람의 손에서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오랫동안 좀 참아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은 좋은 애인데 사실 걔가 표현 방식이 그래서 그렇지 괜찮은 애야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좀 쉴드 쳐주느라, 내가 좀 이렇게 막아주느라 좀 골치 아프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골치가 아파지는 점은 난 지금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2020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도 이 길로 가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자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가 그러죠. 여기로 와봐. 여기 진짜 멋있어. 네가 못 보던 샘도 있고 근사한 풀도 있고 꽃도 있다고요. 이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 저런 샛길로 갔다가 무슨 일이 날지 사실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내가 아주 근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사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근사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법이죠. 남들이 갔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 봤자 거기에는 남들이 남겨두고 간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런 마법사의 근사한 보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재미있게도 이 카드에서도 갈림길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은 나에게 선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걸어오던 그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인가? 말한다면 아니요. 나에게 모험적인 길, 내가 이래도 될까 싶을 만한 길을 권하는 사람이 2020년 나의 귀인이고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 다소 내 손이 많이 가는 친구였다면 이번에는 나를 깨우치게 해줄 거예요. 네가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네가 평온한 삶이라는 이름 속에 감추고 있는 꿈은 뭐였지? 하고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포기해왔던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길 끝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갈림길을 선택하면요,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모험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2020년 그 사람이 나의 지인이구나, 나의 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분 올 한 해 충실하게 행복하게 모험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